자,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번 빌드는 설계와 다른 몇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대형 스킬 군주얼에서 탁월한 억압 대신 짙은 오한을 사용해 맹각 효율을 올림과 동시에 지속 냉기 피해 배율도 챙겨줄 수 있었고, 파3, 녹3의 섬뜩한 충전기를 가진 군주의 가죽이 매물이 없어 노드를 조금 틀어서 직접 섬뜩한 충전기를 찍은 뒤 디알라 갑옷을 사용해 약간의 딜 상승을 더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낮아진 방어력으로 애쉬리 부족해 열광을 사용할 수 없어 반지에서 필수로 접두어 애쉬리 들어가야 했으며, 매직 주얼에서는 접두어의 생명력을 올려 부족한 탱킹을 어느정도 커버해야 했죠. 용송본닛 또한 매물이 없어 그나마 점유가 높은 것으로 구매해 사용했지만 능력치 요구사항 감소가 최하급이라 힘과 민첩이 매우 부족했고, 추가로 올려줄 수단이 부족해 결의와 용암 방패는 21레벨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신발과 장갑에서 14%의 주문 억제를 챙긴 후 모든 민첩 노드에 문신을 넣으면 100%로 딱 맞는 주문 억제 확률이 가능해서 4시 방향에 노드를 빼고 1시 방향에 덧노드를 찍어 추가로 1스택을 더 쌓을 수 있게 만들어 매핑 능력을 조금 더 올려주었습니다. 문신으로 커버했던 카오스 저항은 타락한 피와 점유를 챙겼던 주얼에서 카저를 챙겨줄 수 있어 추가 문신은 사용하지 않고 빌드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된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덫을 던지고 발동까지의 딜레이는 여전히 불편했고, 그마저도 직발이 아닌 지속 피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편해야 했으며, hit딜이 아예 없다 보니 활용도에 큰 제약이 걸렸습니다. 상태 이상도 아니어서 올레샤의 순환 충전도 이용할 수 없고, 활 스킬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속 피해 노드를 활용할 수 없으며, 이런 모든 불편함을 가진 스킬이 재사용 대기 시간까지 달고 있어 향상된 덫 보조가 필수로 들어가 보조잼으로 인한 딜 스케일링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덫을 아무리 많이 깔아놓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착취 덫 효과를 받는 적에게는 중첩이 되지 않아 덫 빌드의 최대 장점인 폭발적인 버스트 딜을 절대 볼 수 없으며, 착취 광선이 적용되는 범위도 작거니와 적용받는 적의 수도 정해져 있어 클리어링도 좋지 않았습니다. 적용받는 적의 수에 따라 생마나 재생을 준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사용해볼까 싶은 수준의 높은 재생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재생률마저도 좋지 않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스킬이 되어버렸죠. 매핑 3점, 보스 1점, 편의성 1점, 빌드 코스트 270 디바인입니다. 솔직히 평가를 하는 게 우스운 상황입니다. 애초에 메인 스킬이 아니다 보니 낮은 점수는 필연적일 텐데, 다른 빌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점수를 주자니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매핑이 3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보스와 편의성 부분보다는 그래도 앞서 있는 성능이 전부였습니다. 덫, 지속 피해, 오로지 한 개만 던짐, 재사용되기 시간이라는 환장의 콜라보로 불편한 매핑을 해야만 했으며, 범위도 넓지 않고 적용받는 적의 수가 정해져 있어 클리어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 티어에서 체력이 낮은 적을 상대할 때는 다른 빌드와 비슷한 퍼포먼스는 보여주었습니다. 보스는 낮은 DPS로 장기전이 필수였으며, 제자리에서 계속 시전해야 하는 빌드보다는 손이 편한 보스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덫 하나 던지고 3에서 4초 동안은 무빙이 자유로워 단조로운 패턴을 가진 보스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잡을 수는 있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제를 딜의 몰빵이기 때문에 끔살이 자주 날 수밖에 없었으며, 생증폭 민호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 포탈을 다 쓰고도 잡지 못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우버보스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었고요. 여지껏 나온 모든 불만 사항을 종합해보면 편의성 1점은 합리적인 점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전에 다른 콜독 빌드도 소용돌이와 엄습하는 서리를 같이 사용한 만큼 다른 스킬과 적절히 섞어서 빌드를 만들 수 있었다면 아마 덫은 안 던지고 다른 스킬만 사용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불편한 스킬이었습니다. 빌드 코스트는 총 270 디바인이 소모되었고, 무기, 반지의 제작이 꽤 높은 커런시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타락 매직 주얼은 저렴한 가격대로 완제품 구매가 가능했고, 디알라와 마피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죠.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이번 빌드였지만 그래도 어떤 스킬이든 피해량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빌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 하나는 얻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 세팅에서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세팅이 완성될 만큼 대부분의 콜드 빌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세팅이었습니다. 잼 자체의 피해량이 착취덫보다 월등히 높아 약 4-5배의 효율을 보여주는 점이 너무나도 행복했죠. 맵핑에서는 한 발의 투사체로는 범위가 작아 클리어링이 좋지 못했지만 다중 투사체 보조를 사용하면 넓게 퍼져 나름 준수한 맵핑이 가능했습니다. 보스전에서는 한 발의 투사체로도 충분히 보스전이 가능해 잼 스왑으로 더 높은 딜을 얻을 수 있었고, 냉각지대가 4초 이상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어 착취덫의 무빙이 자유로운 이점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바로 다음 스킬이 같은 냉기 지속 피해 스킬이라 비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